내가 이제는 뭐 토익이 제가 13년째 공부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데 13년째 공부하고 있대. 가르치고 있는데 예전에는 어떤 생각이 좀 있었냐면 세븐은 어차피 학생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학생들한테 노력하는 걸 좀 권유하는 그런 식으로 정도만 하고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세븐을 중시하지 않았는데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근데 요즘에 보니까 세븐 갖고 결정이 돼. 요즘에는 트렌드가 세븐으로 당락이 결정돼. 왜냐면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5랑 6랑 많이 공개가 됐어요. 5 대충 다 풀고 6는 별로 이제 그런 느낌이 없어. 이제 계속 해부가 공개가 되는 거야. 처음에 대해서. 오케이? 세븐이 이제는 살짝 변하면서 하면서도 세븐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중시하시는 게 세븐으로 결정돼요. 세븐으로. 이 파트 세븐으로.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더라도 지금부터 내 강의 듣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세븐도 공부하는 방법이 있는 거야. 이 세븐 같은 거 책 보면은 여러분 책 같은 거 보면은 좀 분필이 여기밖에 없냐? 자 이제 거의 끝났어요. 세븐 같은 거 책 보면은 여러분 책 집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어떤 게 두 가지로 나눠요. 두 가지. 저도 책을 썼는데 두 가지로 나눴어요. 2011년도에 쓴 책이 있는데 거기서 두 가지 나눴어요. 지문에 따라서 나누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로 나누는 그런 유형을 이렇게 나눠요. 지문에 뭐가 있냐면 letters, emails, articles, information, notice, notification, memo, schedule, itinerary, 뭐 초대장, invitation, 여러 가지 뭐 fax. 요즘에 책에 뭐 나오는지 알아? 문자 나왔더라. 문자. 그 텍스트 메시지 이런 게 나와. 메시지란 말 그냥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여튼 이메일하고 편지가 제일 많고 아티클, 이메일, 편지, 아티클 이 세 가지는 절대 안 빠져요. 이메일, 편지, 아티클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 위주로 설명이 돼 있는데 사실 뭐 이런 그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인 광고면은 물어보는 게 뻔해요. 뭐 자격 조건을 묻거나 뭐 이런 게 뻔하. 그런 거 빼고는 지문은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젠장 지문이 뭐가 나올지 여러분 몰라요.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이해할 거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앞으로 볼 시험에서 예상되는 부분인 거야. 예상이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제일 이상적인 게 내가 문제를 몰래 갖고 온 거지. 다음 달 문제를.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양심상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다가 잡혀가요.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실력을 키워서 정정당당히 봐야 되는데 예상되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떤 지문이 나올지는 예상이 안 돼요. 내가 편지가 몇 개 나올 거다. 아티클이 몇 개 나올 거다. 무슨 내용이 나올 거다. 무슨 수를 내가 그걸 예상해요. 못해요. 죽어도 못해요. 왜? 뭐가 예상되냐면 문제 유형이 7가지라는 건 확실한 거야. 내가 이걸 장담해요. 무조건 문제는 7가지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가 잘못된 거냐면 눈에 보이는 걸 다 책을 쓰면 안 되고 예상되는 부분에 집중하셔야 돼요.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문제를 앞으로 여러분 세븐 풀 때 무조건 7가지로 나누시기만 해도 훨씬 빨라요. 이게 100점이야. 세븐이 달라지는 얘기지. 이게 100점이에요. 엄청난 상승이 있을 거야. 이거를 여러분 수업을 듣는 게 100점 올리는 방법 알려주는 거지. 이 수업을 듣는다고 100점 올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방법이에요. 세븐은 여러분 안타깝게도 나랑 같이 하면 여러분이 지겨워 죽어요. 너무 재미없어요. 수업 시간에 세븐을 너무 강독을 하면 저도 문과 출신인데 프랑스어 같은 거 제 전공이 프랑스어인데 졸려 죽어요. 막 선생님이 막 얘기해주면 졸고 막 그런단 말이야. 여러분이 해야 돼. 근데 그 방법을 내가 최대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븐 강의 내가 어떻게 하냐면 풀어주는 샘플을 몇 번 보여주지 한 달에 한 3번 정도밖에 강의 안 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해야 돼. 근데 그 중에 하나 지금 가르쳐주는 거야. 무조건 이 3가지 중에 7가지 중에 하나인 거지. 여러분 문제를 보시면서 이 7가지 중에서 뭐에 해당되는지 개념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야. 어떤 지문의 형태가 나오든 문제 7가지예요. 첫 번째 읽어보세요. 뭐라고? 또박또박 뭐라고요? 수업 끝났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거는 여기서 대충 여러분 아는 건 7번 알지 않아? 몇 번째 라인에 몇 번째 이런 거 별로 할 얘기 없어요. 이건 조금 있긴 한데 이따 천천히 볼게요. 여러분 이건 7가지 여러분이 이 부분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이거를 꼭 외우셔야 돼요. 외우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 중에 세븐 책을 보는데 세븐 책 중에 쉬운 거부터 하시는 거예요. 쉬운 거로 하시는데 어려운 거 막 짜증나는 거 하지 마. 어렵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수준에 따라 틀린데 좀 조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조잡한 거 있잖아. 세븐 조잡하게 된 문제집이 있는데 조잡한 거 안 돼. 시원시원해야 돼. 그런 거 자료 아니면은 붙여버려. 시원시원해야 돼요. 정확하게 명료하게 나와야 돼. 애매하게 된 게 있어요. 애매하게 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내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런 부분. 내가 책 쓸 때 애매한데 뭔가
답이 클리어하게 하기 되게 힘든 거야. 그게 실력이거든. 근데 그런 실력자가 세븐 만든 사람 별로 없어요. 포기하세요. 세븐은 그냥 차라리 쉬운 걸 연습을 하는데 보세요. 첫 번째 주제 찾기는 이게 봐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예를 들어 편지를 예를 들게 편지. 이거 구성을 아셔야 돼요. 구성. 이렇게 네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럼 편지라고 치면은 무조건 100% 편지 같은 경우는 100% 주제 찾기예요. 100%예요. 100%. 편지나 이메일 많이 나오지. 제일 많이 나오지. 그 중에 첫 번째 문제가 100% 뭐다? 긴지 아닌지 봐봐. 첫 번째 문제가 무조건 뭐다? 주제 찾기예요. 100%. 100%. 예를 들어 문제 이렇게 나와. What's the purpose of the letter? 따라하십니다. 시작. Why is this letter written? 를 예를 든 거지.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근데 여러분이 뭐 어떤 장벽을 넘으셔야 되냐면 이렇게 표현하든 저렇게 표현하든 주제 찾기야. 알겠습니까? 아니면 글쓴이가 왜 이걸 썼는가 뭐 이렇게 나와. 근데 무조건 첫 번째 주제 찾기야. 어떻게 놔도 그 연습을 하란 말이지. 아 이건 뭐 이렇게 신소리 하고 있지만 주제 찾기야. 주제 찾기야. 이렇게 저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야. 알겠습니까? 지금 이거랑 얘랑 달라 보이잖아. 여러분들에는. 내가 보기엔 같아 보여. 똑같지 않아? 그거부터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까지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 건데. 이 문제 다른 게 아니야. 똑같은 거야. 이 문제 똑같은 거야. 어떻게 푼다? 지문에 다 읽으면 까먹으니까 절반 정도를 읽으셔야 돼요. 그냥 읽어. 아무 생각 없이 절반은. 왜냐면 영어는 지문의 앞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앞부분이 진짜 중요한 거야. 앞부분을 잘 해석하셔야 돼. 영어 이런 게 있어요. 피로도라는 게 있는데 피로도가 점점 줄어요. 피로도. 드라마 같은 경우가 1편 볼 때 드라마 성공시키려면 우리 연속극 같은 거 성공시키려면 1편을 정말 재밌게 만들어야 돼. 왜냐면 1편을 제일 보기 싫어요. 사람들이. 그 광고도 많이 해. 막 기대하십시오. 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캐스팅이야. 누가 나온대. 그럼 보려고 하는 거지. 뭐 잘생긴 남자, 예쁜 여자 나와야 돼. 캐스팅. 근데 별다른 거 없으면 처음에가 정말 힘든 게 1편을 안 봐. 사람들이. 근데 드라마 성공하려면 1편을 봐야 돼요. 그래야 스토리가 나오지. 1편을 누가 안 보면 재미없어. 1편에서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남자가 샤워할 때 괜히 샤워할 때 샤워 모습 나오는 거야. 1편에서 나와. 두고 봐. 앞으로 드라마 하면 1편을 꼭 봐. 무슨 짓을 하나. 무슨 짓을 해. 뭐 갑자기 샤워를 한다던가 뭐 과격한 장면 나오던가. 영화 같은 거는 헐리우드 영화는 첫 부분에 막 차가 막 추격신 나오고 막 부서지고 막 처음에 그런 거야. 처음에 어텐션을 끌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1편 드라마 1편 보고 2편 보고 3편 보고 5편은 여러분 자동으로 보게 돼 있어요. 궁금하니까. 그다음에 오씨 5편 둘이 결혼하나? 6편 뭐 엄마가 둘이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만 여러분 그렇게 마인드를 이 부분만 극복을 하시면 첫 번째 부분만 조금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막 지쳐 있어요. 막 그게 문제야. 막 여러분 세븐이 뭐가 힘드냐면 별로 읽고 싶지가 않은 거야. 아니 우리가 뭔가를 읽을 때는 관심이 있어야 읽거든. 드라마랑 똑같아요. 드라마도 여러분 때려 죽여도 보기 싫은 드라마 있어요. 뭐 어떤 드라마가 막 40%야. 나 떴다 장보리 40%예요. 근데 나 한 번도 안 봤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나 안 봤다 손들어. 떴다 장보리. 많잖아요. 40%는 왜 안 봐? 안 보면 안 보는 거지 뭐. 관심 없어요. 난 장보리가 뭐 사람 이름인지 아닌지도 몰라. 배우가 누군지만 봤어. 뭐 그것만 알아. 그건 무슨 내용인지 관심도 없어. 왜냐면 나는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뭘 알지 뭘 뭐. 뭐 엄마가 누구가 아빠가 누구 이런 거겠지 뭐 출생의 비밀 이런 거겠지 뭐. 신물나 아주 그냥. 근데 어른들은 똑같지만 저 어떻게 막 똑같이 본단 말이야. 어른들이 뭔가 40%는. 어쨌든 여러분이 뭘 신경 써야 되냐면 이 앞에 부분만 잘 극복하시면 여기는 자동이야. 읽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스트레스가 좀 있거든. 아 읽기 싫은데 너무 피곤한데 집에 가고 싶은데 오줌 마려 온데 막 이런 게 있는데 처음 부분을 잘 극복하려고 하시면 나머지는 따라와요. 신기하게 따라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현상이 있어요. 와 그래도 내가 이번 시험 다 봤네. 진짜 지겨워 죽을 뻔했는데. 그러니까 왜 그런 거냐면 처음만 극복하면 나머지 따라오거든. 심지어는 막 뭐 읽을 필요면 더 읽고 싶어지고 그럴 때도 있어요. 막 되게 길면 이게 내용이 좀 빠져 들어가야 되는 거지. 오케이. 어쨌든 그런데 이 네 가지 문제 첫 번째 문제가 뭐 나온다? 주제 찾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랑 세 번째 문제가 뭐가 나오냐? 보세요. 2, 3, 4번이 나오는 거야. 2번 읽어봐. 뭐? 이게 바디야. 이게 이제 몸통이에요. 이 중에 하나 나 아닌지 긴지 보란 말이에요. 아닌지 긴지 봐. 셋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네 문제라면 두 번째 문제 여기가 세부 정보 나오거나 여기 유추 나오고 마지막 문제 뭐가 나온다? 요청 지시 권유 나오는 거야.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래서 뭐 하라고 나와.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플리즈 어쩌고저쩌고 꼭 나와. 이걸 꼭 확인해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세븐이 막연하기 때문에 여러분 힘든 거야. 5랑 6는 특히 5는 어디 가서 무슨 수업 들어도 평균은 해요. 요즘에 강의 못하는 사람 별로 없어. 있긴 한데 어쨌든 별로 없어. 별로 없는데 요즘에 5, 6는 뭐냐면 얼마나 빨리 끝내주냐가 포인트지. 그다음에 저는 약간 저는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나는 그냥 빨리 끝내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한테 재미를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런 뜻이다. 그래서 낸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하는지를 알면서 행동하자는 얘기지. 왜 이런 거 했는지, 왜인지에 대해서 어떤 코어에 대해서 핵심 궁금증을 가지자는 얘기지. 왜? 나는 이 자리에 왜 있는가? 여기 왜 있어? 나는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영어에 대한 개념을, 철학을 전파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가 수업 시간에 하는 일이고. 수업 듣고 있는 사람 알겠지만. 그런 사명감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여기 올 이유가 확실해. 여러분은 이렇게 온 사람이 있고, 날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영단기가 유명하다는 사람도 있고. 영단기가 유명한 사실인데 학원이 좋다고 다니면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상식죠. 나는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야. 학원이 좋대. 이렇게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요즘은 트렌드가 바보 같죠. 요즘에는 있잖아요. 요즘에는 어떤 트렌드가 있냐면 병원도 누구누구 의사가 잘 본대라고 한다니까. 야, 성모병원 좋대. 이게 아니라 누구누구 의사가 잘 본대. 성모병원에 있으면 뭐 의사가 유명해. 이렇게 간다니까. 똑같은 병원인데 어떤 의사는 막 환자가 줄 서 있고 어떤 의사는 아무도 없어. 그래, 그게 똑같지가 않단 말이야. 강사도 여러분 잘 선택해야 돼요. 무슨 학원이 좋다는 없는 거야. 자,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이게 머리고요. 첫 번째 문제 뭐 나온다? 편집글 예를 들어 이게 뭐 나온다? 주어석이 첫 번째 나오고 이거 뭐 확인하셔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바디고요. 마지막 문제 요청 권유 지시가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런 말이 꼭 나온다 끝에. 플리즈. 뭐 하달라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떻게 나오냐면 처음에 주제가 있어. 뭐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요. 상황. 주제 찾기는 전체 상황을 물어보는 거야. 처음에 상황이 나오겠지.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이런 얘기지. 우리 회사에서 새로운 잡지를 출간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새로운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이런 거 얘기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바디가 뭐야? 그 다음에 디테일이 들어가는 거지. 디테일. 그래서 머리말, 디테일, 그 다음에 맨 끝에는 request가 있는 거지. request. request 가산명사인 거 알아? 따라하시면 request. 시작. request가 가산명사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되게 구체적이거든. I have a request. 시작. 외워. I have a request. I have a question. I have a request. 여러분 가산명사 개념이죠. 가산명사로 쓰인다는 것 자체는 하나하나가 분리되고 구체적이라는 뜻이라는 얘기야. 머니가 불가산이지? 대답해요. 네? 불가산명사는 어랑 s 못 붙이지? 어머니? 왜 아버지라 그러지? 이게 불가산이란 말이야. 왜 불가산인지 알면서 불가산이라 하는 얘기지. 그게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기본이 안 돼 있어요. 불가산은 구체적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되게 막연하다고. 달러도 머니, 원화도 머니, 엔화도 머니인 거야. 1달러짜리도 머니, 10달러짜리도 머니고. 그냥 구분하지 않는 거야. 그냥 뭉뚱그려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리퀘스트가 정확하게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상황에 그럼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편지를 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옛날에 가정통신문 봐봐. 가정통신문 맨 마지막에 뭔가 구체적인 리퀘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뭐 모임에 참석해 주십시오. 돈을 좀 내주십시오. 육성회비 좀 내주십시오. 시작은 뭐야? 뭐 바야흐로 꽃이 피는 말 시작하잖아. 그다음에 뭐 그동안 리포트 할 수 있지. 뭐 그동안 우리 학교에서는 육성회비 통해서 이런 거 했습니다. 마지막에 뭐 여기 자리에 와서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직접 오지 못하면 뭐 이렇게 위임장을 써주세요.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러니까 구체적인 리퀘스트는 끝에 나온다는 얘기지. 그걸 알고 지문을 공부하는 거랑 아까랑 똑같아요. 문법을 알면 잘 외워드시지. 여러분 지금 왜 독해가 안 되고 있냐면 너무 막연해요. 독해가 그냥 글 많은 건데 문제 되는 게 그게 아니라니까. 문제 구성이 있어요. 처음에 주제, 바디, 끝. 듣고 있니? 여기 서포트하는 디테일이 나오는데 디테일로 뭘 물어본다? 세부 정보를 물어본다던가 유추하게 만든다던가 아닌 걸 고르라고 한단 말이야. 마지막에 땅 하고 내는 거지. 그럼 구체적으로 뭘 원하느냐 이거지. 알겠습니까? 네. 내가 말하는 요청 권유 지시는 뭘 것 같아? 자신한테 맞는 선생님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거부터 여러분 할 일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듣지 말고. 왜냐면 선생님도 천차만별이에요. 진짜 의사가 천차만별이듯이
일본의 무슨 유명한 암 전문 의사가 죽으면서 유언을 이랬대잖아.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내 오진율은 50%였다. 진짜 유명한 의사인데 오진율이 50%래. 근데 평상시 말하고 죽을 때 말하고 지랄이야. 진작 말하지. 그럼 사람들이 안 찾았을 거 아니야. 선생님들이 말 아는 거야 이거.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학원 따라가지 말고. 주제찾기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고 세부 정보도 안지. 그냥 키워드 찾는 게 중요해요. 문제에서 고유명사가 나와 이렇게. 뭐가 키워드야 이거. 고유명사 나와 안 나와?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 고유명사가 지문에 보면 거기 중간쯤에 나와. 꼭 처음에 안 나와. 중간쯤에 거기부터 읽으면 되는 거야. 이게 세부 정보야. 그 다음에 유추 문제가 뭐냐면 직접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해석을 해서 그 숨겨진 의미가 그 여러분이 읽어내는 사실이 답이 아니라 그게 근거가 되는 거야. 여러분이 읽어내는 사실이 근거고 그 근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판단해서 보기를 읽어야 되는 거야. 즉 문제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는 거야. 이해가? 좋아. 자, 봐. 예를 들게요. 예를 하나만 들게. 우리 회사에서는 건강을 위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 내용은 미스터 짐이 뭐 점심시간에 걷기 운동을 리드할 거고 미스터 에르난데스는 뭐 걷기 운동을 1시 5분부터 하고 2시 5분부터 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은 젠킨스 씨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여기 없는 새로운 알파 내용이 문제로 추가되는 거지. 그럼 이 회사에 대해서 옳은 것은 직원의 건강에 케어한다. 맞아? 답이야. 이게 근거고 새로운 문제를 내는 거지. 읽어보니까 맞지? 운동 장려하니까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회사는 직원의 건강을 케어하는 거 맞잖아. 다시 한번 지문의 내용이 뭐다? 읽어내는 지문의 사실이 뭐다? 근거고 새로운 알파로 문제를 추가한다고. 그러니까 문제에 나온 내용이 지문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거에 새로 추가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문의 연장인 거야. 이해했어요? 문제에 추가되는 거라고. 오케이? 여러분 나 보면서 나도 오늘 강의 들었는데 나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게 몇 개 있잖아. 뭐 내가 얘기하는 그지?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이 강의 연기 13년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 선생님에 대해서 옳은 것은 영단계에서 입지가 클 것이다. 이런 거 예상할 수 있잖아. 안 돼? 예상이? 사실은 별로 안 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명료합니다. indicate 시작. probably, likely 이런 거에 딱 들어가요. 문제.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13년 동안 강의하면서 느낀 게 토익 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명료한 거예요. clearness. 명료해요. 애매한 문제 막 내는데 문제집에서 왜 그런 거 풀고 있어요? 풀지 마. 명료하지 않으면 토익이 아니에요. 명료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뭔가 헷갈린다는 것은 헷갈리는 문제 가끔 나오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명료하지 않아서 헷갈리는 거지. 되게 명료해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명료해요. 그게 토익의 특징이죠. 그런 문제 만들기 쉽지 않아. 명료하다는 게 특징이에요. 어기 애매하게 되죠. 분명히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번째. 세 번이 좀 잡히지 않아? 모르겠니? 네 번째, not. 제공되는 정보가 세 가지 이상이니까 된 거지. 보세요. 자, 어떻게 중요한 부분이야.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있는데 비행기가 아니라 어떤 회사가 있는데 뭘 예를 들까? 예를 들어서 영화 상영을 하는데 첫 번째 영화 1이 1시 30분에 시작돼. 두 번째 영화 2는 2시 30분에 시작해. 영화가 몇 개 제공됐어요? 2개 제공됐지. 첫 번째 영화는 고질라야. 두 번째 영화는 아이언맨이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절대로 정보를 하나만 주진 않아요. 이걸 내가 강의할 때 뭐라고 강의하냐면 분신술이라고 그래. 분신술. 적과 싸울 때 내 방어하는 방법이지. 내가 분신을 만드는 거지. 나루토 알아? 나루토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분신술. 나를 여러 개 만드는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날 맞출 수 있어요? 진짜 나랑 내 분신이랑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럼 상대방이 막 사륜안을 갖고 있어 이렇게. 그럼 내가 보이지. 그럼 실력자니까 확실히 실력자를 고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최소한 2개를 줘요. 그러면 고질라하고 아이언맨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는 버려. 얘가 출제되는 거야. 이거는 그냥 읽으나 마나한 거야. 이게 분신술이야. 근데 여기서 하나를 더 내. 영화 3. 여기서는 뭐가 났냐면 영화가 명량이야. 신에게는 12개의 분필이 더 있습니다. 이거 명량이야. 그럼 3가지 나왔지.
그러면 세 가지 나오면 이걸 분신술 치고 너무한 거야. 이건 분신술을 낼 수 없어. 너무 많잖아, 세 개니까. 그래서 아닌 것은 내는 거지. 그래서 문제 낫이 대문자로 딱 들어가요. 아닌 것은. 그럼 여러분이 나 낫이야, 짜증나, 이게 아니라 나는 어떤 정보가 세 가지가 있구나, 그 세 가지 정보를 찾아야겠다, 이 생각. 미션이지. 정보 세 가지 찾아라, 이게 미션인 거야. 물론 시간이 걸리지만 이것도 처음부터 알고 접근하셔야 돼요. 정보가 세 가지가 나올 것이다. 근데 평상시에 두 개 나온 게 세 개 나온 것 뿐이지 부담 갖지 말란 얘기지. 하나만 주지는 않아요. 정보를 두 개 준단 말이야. 그치, 하나 버렸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거는 낫은 뭐야? 세 개를 주고 아예 세 개를 다 찾으란 얘기지. 그리고 생뚱맞은 내용 하나 들어가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지금 잘못된 게 여기 not 부분이 소문자가 되는데 여기 대문자를 고쳐야 돼. 대문자가 돼야 돼. What is not 이런 표현 대문자가 돼야 되는 거야. not이 대문자가 나오는 이유가, 여러분 내가 실제로 강의하다 보면 어떻게 틀린 학생이 많냐면 선생님 not을 못 봤어요, 이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not을 꼭 보셔야 돼요. not 못 보고 틀린 경우 꽤 많아요. not 꼭 확인해 주고요. 다섯 번째, 요청 권유 지시.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다른 선생님이 강의 안 하는 부분이야. 읽어보세요. 시작. 지문의 마지막 부분에 구체적인 행동을 요청하거나 권유하거나 지시하는 거지. 그렇게 나온다는 걸 확인하란 말이야, 평상시에 문제를. 알겠습니까? 이게 잘 안 나오면 그 문제집이 이상한 거예요. 문제집이 다 똑같지 않거든. 자,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이 끝에 나오는 걸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걸 문제로 내는 걸 보셔야 돼. 마지막 부분에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는, 예를 들어 제일 대표적인 게 뭐다? please 같은 게 나와. please 뭐뭐 하십시오. 근데 재밌는 게 이런 거 보고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 please 말고도 why don't you, you can, maybe, 뭐 you may, 뭐 여러 조동사 쓰는 방법. 여러분 왜 part 2 할 때 제안하는 거 있지? 왜 why don't you, will you, 뭐 이런 거 있지. 그건 의문문이니까. 근데 이건 의문문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제안하는 표현이 있어요. 상대방한테 뭔가 제안하는 표현들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 가지로 나와. 그럼 여러 가지 표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게 이런 요청 지시 권유냐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asked. 여러분 중에 실력 좀 있으시면 이해할 거예요. ask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요청 지시 권유 내용이 뭐가 있어요? 수업 다 끝났습니다. instructed. 시작. 이걸 보란 말이야. 이걸 알고 공부하라고. 그냥 하지 말고. required. 이런 단어들이 문제에 들어가면은 마지막 문제 거, 분명히 여기 있으면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일 것이고 끝부분에 please 같은 비슷한 표현이 있다는 얘기야. 그거를 내는 거예요. 알고 공부하라는 얘기. 알고. 그러니까 시스템이 있어요. 문제를 만드는 시스템이 있어요. 내가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직접 문제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직접 저서라 문제집이 몇 개인데. 이 부분이 마지막 문제로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자, 첫 부분에 뭐가 나온다? 주요 찾기. 그다음에 body에 뭐가 나온다? 세부 정보, 유추, not. 근데 마지막 문제 뭐가 나온다? 요청 권유 지시 나오는 거지. 알겠습니까? 나머지 두 개 나오면 거의 끝났죠. 연계 문제가 요즘 트렌드야. 연계 문제 보세요. 연계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내가 실제 예를 들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가 더블 패시지, 즉 181번부터 나오는 연계 문제에서는 문제가 5개씩 나오는데 반드시 하나 이상의 연계 문제가 나와요. 근데 더블 패시지는 너무너무 당연한 게 이거 두 개의 패시지가 있는데 얘도 읽고 얘도 읽어야지 나오는 문제가 나오겠지. 알겠습니까? 그럼 간단해요. 내가 문제 좀 만들잖아. 여기서 정보를 하나 중요한 거 흘려. 맞아. 정보 하나를 뺀다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지. 금요일 오후 2시 뭐 ABC 호텔에서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정보가 빠져있지. 뭐가 빠져있어요? 낸 사람만 알 수 있지. 뭘 물어볼지 다 달려있지. 몇 월 며칠인지 빠져있지. 그 문제를 내는 거지. 컨퍼런스는 몇 월 며칠 열리는가? 4월 5일, 4월 6일, 4월 7일, 4월 8일. 정답은 모르죠. 왜냐면 금요일이 무슨 요일인지 모르니까. 되게 간단한 거야. 근데 여기서 살짝 목요일이 4월 5일이래. 무슨 일이 아니라 이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헤매는 거 이러고 있는 거야. 진짜 별거 아니야. 내는 사람 입장에서 진짜 재밌다니까. 정보 하나 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살짝 흘리는 거지. 내가 4월 5일이 목요일이랬지. 그럼 컨퍼런스가 열리는 건 며칠이야? 4월 6일 답인 거야. 별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은 막 4월 5일 했다고 막 우기는 거죠. 두 번째 4월 5일 봤는데 막 시험 끝나면 그딴 소리 하는 거야. 4월 5일이 나 분명히 봤다고. 누가 뭐래? 근데 목요일인 거지. 4월 5일은. 알겠습니까?
이게 연계 문제인데 요즘 새로운 트렌드가 뭐냐면 이건 더블 패스지잖아요. 여러분. 네? 근데 이게 싱글 패스지도 176번부터 180번까지가 5문제거든. 네? 그 5문제 내는 거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싱글 패스지에서도 정보를 분리해서 내요. 이거 합쳐라고. 근데 내가 방금 얘기했어. 필요한 정보를 빼고 나중에 주는 거야. 치사하게. 이거 별거 아니야. 그래서 정보를 다 주는 게 아니라 앞에 부분 조금 주고 뒤에 부분 더하고 이런 거지. 알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특강에 내가 어떤 정보를 주고 정확하게 내가 물어본 정보를 다음 시간에 주고 그럼 다음 시간에 들어야 할 수 있지. 똑같은 거야. 더 끝까지 봐야지 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고 문제를 보고는 연계 문제인지 아닌지 몰라요. 이 문제가 보통은 이제 세부 정보로 나오는데 이건 어떤 유형인지 정해졌지 않아. 어떤 정보가 분산되어 있는 건데 처음에 약간 중요한 정보를 빼놓고 얘기하고 나중에 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런 문제 있을 거라는 얘기죠. 알고 공부하는 얘기죠. 마지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The word account in paragraph 4 line 3 is closest meaning to 이렇게 나오는 게 있지. 이런 문제가 왜 나오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휘 문제 이거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어휘는 그때마다 뜻이 바뀌어요. 해볼까? 해볼게. 따라하시다. Not in my account. 시작. 토익에 나오지 않는 표현인데 회화예요. Not in my account.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Not in my account. 계좌? 내 계좌에는 없어 이런 뜻이야? Not in my account. 이때 account는 뭐냐면 interest의 뜻이야. interest. 하고 concern 이런 뜻이야. concern. 따라하시다. concern. That's not my concern. I'm not concerned. 이런 뜻이라고.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내가 아는 바가 없다고. Not in my account. 이게 이 단어가 경우에 따라 변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잡으려면 어원을 아시면 돼요. 뭐라고요? 자, 이거는 이제 좀 딴 얘기인데 account는 count가 맞죠? count가 AC가 쌓이는 거야. 그래서 count가 세는 거지. 그러니까 account는 셈이 쌓이는 거지. 무슨 뜻이야 어원이? 장부예요. 장부. account가 뭐라고? 장부. 여러분 생각해봐. new account라는 말 들어봤지? 여러분 은행에 갑니다. 그래서 I would like to open an account today. 나 오늘 new account가 되고 싶어요. 내가 open an account 하고 싶어요. 그게 뭐야? 장부를 너랑 나랑 만들자는 얘기죠. 장부가 뭔데? 통장이 뭐냐고. 그러니까 통장만 어카운트가 아니라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그 사람과 거래가 쌓이는 개념의 기록이 필요한데 거래가 쌓이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요 강남역 앞에 이렇게 모자 파는데 어카운트 필요 안 필요해? 이해 가? 지나가는 손님은 어카운트 필요 없지. 지나가는데 모자 얼마요? 10,000원이요. 회원 가입하세요. 안 사지 그러면. 이해했어요? 여러분이 거래를 계속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은행에 한번 거래팀은 계속 쓰지. 저 같은 경우는 20년 계속 쓰는 게 있다니까. 그게 어카운트야. 쌓이는 거야. 카운트가 세는 거야. 이거를 모르고 공부하면 평생 어카운트가 싫지.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은 이거야. 사실 내가 결론적으로 여러분한테 오늘의 주제는 이 부분이 컸어요. 파트 7을 이렇게 공부하면요. 진짜 여러분 나중에 나한테 고맙다고 인사해야 돼요. 직접 만날 수 없으면 거기 사이트에서 인사하세요. 무조건 내가 임상실험 해봤어요. 올라. 이거 강의했거든 내가 최근에. 열심히 강의했어요. 근데 올라요. 임상실험 한 거고 이게 진짜 올라요. 여러분 7 공부하실 때 무조건 7가지로 나누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냥 풀지 말라고. 그냥 풀니까 점수가 그냥 나오는 거야. 전략적으로 하라는 얘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 내릴게요 오늘. 2가지예요. 크게 2가지. 내가 얘기를 사실 여러분 눈치 빠른 사람은 얘기했겠지만 스킬적인 부분하고 진짜 영어 실력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2가지 다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부분도 놓칠 수 없어요. 왜냐면 남들은 다 스킬로 느는데 여러분만 전공법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해봐요.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유형을 많이 빨리 공부해서 내가 올릴 수 있는 점수. 내가 500이면 800, 400이면 700 빨리 맞아야 돼요. 유형을 공부해서. 그런 걸 때문에 학원을 선택하는데 강의를 들을 때 재미라는 거. 여러분 혼자 공부하든 강의든 재미라는 것은 이렇게 막 겉핥기로 재밌어지지 않아요. 이거 여기서 여러분이 어카운트에서 무슨 뜻인지 내가 그냥 이거 계획했던 강의가 아닌데 어카운트 강의를 듣고 어카운트가 그런 거구나. 이게 재밌단 말이야. 이게 재밌으면 나한테 수업 들어야 되는 거야. 별거 아닌데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전치사도 그렇고 명사도 그렇고 그 어원을 알면은 응용이 되는 거지. 자 아까 장부라 그랬지. 여러분
그럼 날인마이 어카운트 내 장부에 없다는 얘기지. 내 장부가 없던 내가 거래할 일이 아니란 얘기지. 그럼 관심 없다는 뜻이야. 날인마이 어카운트. 내가 모르는 일이란 얘기지. 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 거야. 이런 표현 아닌지 모르겠는데 take something into account란 표현이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손 들어봐. 뭔 뜻이야? take something into account. 손 들어보세요. nobody?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려하다는 뜻이에요. 뭔 뜻이다? 그건 내 관심사를 끌고 온다는 뜻이잖아. 다시 말해 뭐야? 내 장부를 끌고 온다는 뜻이잖아. 내 장부가 관심사란 말이야. 장부가 관심사인 건 알겠니? 내 통장에 관심 있잖아. 내가 얼마 있는지. 알겠습니까? 어카운트라는 건 그런 거야. 카운트라는 개념부터 시작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지 제대로 할 수 있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하는 게 제일 빨리 하는 거예요. 마지막 멘트 중요했어요. 다시 한번. 진짜 중요했어요. 제대로 하는 게 빠르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 게 제일 빠른 거라고. 나는 지금까지 영어 공부하면서 한 번도 헤매본 적이 없어요. 난 제대로 했어요. 개떡같이 배웠지만 학교에서 여러분 나랑 연배 차이 많이 나. 내가 제대로 배웠겠어 학교에서? 나 혼자 있어요. 진짜 힘들었어. 눈물 날라 그래. 하지만 제대로 했어요. 항상 궁금해했고 그 노하우를 평생 내가 해온 걸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어카운트에 대한 생각. 예를 드는 거지. 알겠습니까? 꿈이 있으신가요? Do you have dream? Do you have a dream? 네? 왜 말이 없어요? 꿈이 없으면 공부고 나발이고 필요 없는 거야. 꿈이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아무 꿈이나 괜찮아요. 나는 예쁜 여자랑 결혼하는 게 꿈이다. 나는 스포츠카 한번 몰아보는 게 꿈이다. 나는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게 꿈이다. 이게 꿈이 있어요. 작은 꿈도 좋고 큰 꿈도 좋아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꿈을 가지세요. 꿈을 가진 사람이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영단기 강사 홍진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